그러니까 4월 신금, 4월이라고 하는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4월은 시기적으로 5월 초에서 6월 초 사이의 기간입니다. 4월은 양력으로 5월 5, 6일에서 한 달간 이 4월인데 4월에는 일단 우리가 꽃피는 시기다. 꽃피는 시기다 이렇게 연상을 하고, 그러니까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전체 중에서 꽃피는 시기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벌고 그러다가 저 4월을 전후해서 작물들이 꽃을 피우고, 그게 지나서 5월이 되면 수정을 맺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하는 전체 과정에서 꽃피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에서 꽃피는 시기라면 인간들은 꽃 구경을 다녀야겠죠. 인간들은 그 꽃 구경 하러 많이 모인 시기이다. 많이 모였다. 그리고 그것을 감상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가장 활발하게 사회 관계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조율이 많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설득이 필요한 시기이다 라고 일단 연상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월에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 그러면 일단 나무가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4월은 물이 많이 필요로 한데 그러니 금생수가 꼭 필요하다. 금생수에서 저 작물을 키워서 꽃까지 피우게 할 수 있는 물이 마르면 안 된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토하고 수가 배합된 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여름에 필요한 땅은 진토다. 진토라는 땅이 필요한데 지지에 진토가 없으면 천간에 무토 플러스 괴수의 기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토, 왜냐하면 진중무토, 진중괴수에 의해서 키우는 것이고, 우리 천간을 따지면 무토가 괴수이다. 이런 기운으로 작물을 키우고 거기서 꽃을 피워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이런 진토라고 하는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땅과 그리고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금생수와 이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뚜렷한 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나무를 키울 건지 밤나무를 키울 건지 어떤 나무를 키울 건지에 대한 목이 뚜렷해야, 목기운이 뚜렷해야 내가 무엇을 키울까 하는 자기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오행이 다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목이 없으면 자기가 키울 나무가 없는 것이다. 밤나무도 없고 참나무도 없는 것이다. 말씀해서 키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럴 때는 상상을 키운다. 머릿속으로 하는 상상을 키우는 것이다. 4월에는 이제 장간이 무토, 경금, 병화라고 하는 천간이 이 사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곳에 머금어 있는 것인데, 이 4월 사중 병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정기에 해당하죠. 지장간에서 정기에 해당한다. 인수라는 기운과 병화라는 기운이, 인수와 병화가 전체적인 음양 기운인데, 음양오행에서 음을 대표하는 인수의 기운과 양을 대표하는
병화의 기운으로 우주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인데, 병화라고 하는 기운은 이거는 난한 기운이고, 임수라고 하는 기운은 한한 기운이죠. 병화는 이것은 낳고 키우고 보살피고 하는 기운이라면, 임수는 거두고 전달하고 죽여서 제목으로 쓰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기운에서 4월은 병화의 기운이 대표되는 것으로, 청간 병화는 지지의 인목에도 인중병화가 있고 사중병화도 있고 오중병화도 있는데, 이렇게 인중병화는 낳는 기운, 다시 말해서 생하는 기운이 주라면, 사중병화나 오중병화는 장하는 기운이다. 낳고 키우고 땅을 뚫고 올라오고 거기서 더 크게 성장하고 하는 기운인데, 거기서 병화의 기운이 주도하는 때가 4월이다. 그래서 병화는 낳고 키우고 보살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임수는 그것을 잘 거두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또 제목으로 쓰고 하는 역할을 주도해서, 이것은 인간의 어떤 문명세계, 인간의 필요한 도구 등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사람의 생명, 그리고 성장,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고, 사주에 임수가 있으면 이것은 사람들이 보다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문명의 발전과 그런 도구, 기계 생산 도구 등에 더 자질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월 신금이면 첫째, 임수가 신금을 귀하게 만들어준다. 임수가 신금을 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신금의 가치를 널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 이 임수를 무토가 토국수 하는 것을 목국토해서, 이거는 임수를 구한다. 임수를 구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셋째로 계수는 이거는 식신을 통해서 식신생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임수는 병화를 살려서 관인상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수와 병화의 관계는 입신으로 보면은 상관과 정관이 상관 경관하는 거니까, 사중 병화를 압박해서
잘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일단 육신에서는 상관계관이 맞지만 오행적으로는 병화는 임수가 있어야 병화의 빛이, 병화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임수는 병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병화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임수다라는 오행적인 기운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 임수는 병화를 살려서 관인상생 시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병신합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런 병신합은 일간이 병화와 합을 한다는 얘기는 병화와 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일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병화의 합관계에 치중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치중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신금을 만들려면 병신합에 매몰되지 않게 임수로 수국화해서 병신합된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병화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천간에 임수가 있는데 천간에 만약에 무토 같이 떠있다면 그때는 간목으로 무토를 제해서 임수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것은 재생관하는 것이고, 간목은 재생관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인성을 다스려서 첫째형인 임수를 구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임수가 아니고 계수가 투항했을 경우에는 부를, 식신생재를 더 우선시한다 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주를 하나 보면 신의 계사 신의 무자, 8호는 임진, 신용, 경인 이렇게 운이 흘렀고, 4월 출생, 4월 신금에 출생했는데 사주를 보면 천간에 임수가 아니고 계수가 투관해 있고, 계수가 투관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식신생재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이 드러나 있는 목이 없습니다. 여기 장간에 해종 간목만 들어있고 드러나 있는 목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사정 경화와 무토와 신금의 관계는 정관 정인이니까 관인상생 관계고요. 관인상생 관계이다. 그런데 공통의 첫째용인 임수가 여기에 해종 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용이 공통용이 연지, 이게 연지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공적인 곳에서 일을 하고자 한답니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임수가 장관에 들었고 천간에는 계수가 올라 있고, 그리고 원래 무토는 임수를 상극하기 때문에 귀신인데, 무토가 임수를 상극하면 이 무토는 귀신인데, 임수가 없으니, 천간 임수가 없으니 천간에 무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이렇게 같이 떠 있을 때 무토가 귀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천간에 같이 떠 있는 게 아니니까 귀신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있진 않다. 그리고 내가 4월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사유라고 하는 삼합 기운이 있습니다. 삼합 기운이 있고, 그리고 그 금기운이 계수를 금생수하고 있다. 여기 비견도 금생수하고 있고, 저렇게 금생수가 왕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를 계속 물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 계속 지식을 계속 공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유라고 하는 삼합이 천간에 투반도 돼 있고, 이렇게 금생수가 천간에 뚜렷하게 있는 것은 계속 물을 공급한다. 4월에 계속 물을 공급한다. 그러면 지식을 계속 공급한다가 있고, 그리고 4월에 태어난 운이 순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름, 가을 쪽으로 흐르지 않고, 저게 여름, 봄, 겨울 쪽으로 역행했습니다. 4월에 태어나 저게 가을 쪽으로 운이 흐르면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현실 속에서 발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고, 저때 지식적 기운을 가지고 운이 역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봄, 겨울로 가면 갈수록 나는 연구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연구하고 있는 것을 교육하겠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격국으로는 상업좀 정관격인데, 정관격이 관인상생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지에,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드러나지 않은 목기운이 천연에 이렇게 인묘, 진종을목 해서 천연에 목기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화는 낳고 키우는 기운인데, 그 병화가 키울 나무가 없으면, 병화가 키울 목이 없으면, 그러면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상상력을 키운다. 실체를 키우지 않고 상상력을 키운다. 그래서 사주 원국상 이분은 작가적 성향이 풍부한 분입니다. 작가적 성향이 원래 사주 원국상 풍부한 분이다. 그런데 운에서 연구 교육 쪽으로 운이 흐르면서 천에 목기운이 있으니, 목기운이 지지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르칠 대상은 있는 거고, 목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르칠 대상은 있는 거고, 그 가르칠 대상을 향해서 어떤 실체를 다루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하는 무언가를 그런 예술적, 작가적, 어학적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분의 직업은 영어교사입니다. 직업은 영어교사다. 사중병화이기 때문에 사중병화가 사주를 볼 때 이번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병화의 기운과 임수의 기운이, 큰 두 가지의 기운이 전체 음양오행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큰 기운이 관장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큰 기운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니, 여기서 임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런 수의 기운과 병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화의 기운이 수와 기재의 물과 불, 물은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는 그런 수승화강하는 그런 기운의 수와 기재의 기운이 어떤 잘 짜여진 전체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수와 기재에서 어떻게 무엇이 빗나가 있고 기운이 시흥되어 있고
어떤 쪽으로 우리 흐르고 있고 하는 종합적인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니 그 세세한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사주가 임수의 기운이 더 왕한지 병화의 기운이 더 왕한지, 병화의 기운이 더 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임수의 기운이 더 왕한 사람은 그런 과학과 사물과 그런 문명의 이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병화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은 더 문과적 성향이 있는 것이고, 임수의 기운이 더 왕한 것은 이과적 성향이 있는 것이다. 사주의 천간에 임수나 병화가 딱 떠 있으면 바로 구분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운의 조화를 보고 어느 쪽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는 저것이 사주의 대운의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가는지를 모두 살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